자, 여러분,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토트넘이 주말에 경기를 합니다. 네.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스탯을 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메인 스폰서 스포탑이라고 있어요. 스포탑 쪽에서 또 우리 같이 함께 이 프리뷰를 좀 만들자고 제안이 와서 오늘은 또 리즈 이야기도 깊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포탑이 유니폼 가운데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메인 스폰서. 메인. 그렇지. 응. 근데 리즈가 참 특이한 팀이잖아요. 굉장히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부터 현재까지 아니면 작년 시즌까지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일반인도 알고 있는 그렇죠. 팀이 바로 리즈잖아. 리즈 시절. 그러니까. 리즈 시절. 네, 리즈 시절은 정말 몇 경기를 제대로 본 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축구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나 이제 또 축구를 정말 딥하게 보시는 분들이야 리즈 경기를 보셨겠지만 라이트하게 해외 축구를 즐기는 팬들 중에 최근에 이번 시즌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야 비엘사 감독이 리즈에 부임을 했대. 그 대단한 광인 이 매드맥스에 가까운 이 비엘사가 리즈에 어떤 축구를 할까 정도를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 시즌에 딱 열어보니까 강력하고 대단하다.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일반인도 알고 있는 팀 리즈 그렇죠. 유나이티드. 그렇죠. 네. 여기 스포탑이 딱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하얀색 유니폼이기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예뻐요. 깔끔하죠. 네, 그렇습니다. 리즈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역시 프리미어리그에 오니까 그렇지. 그만큼의 투자가 나오는 세게 거예요. 해주는구나.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스트롱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스포탑이 가장 큰 규모의 스폰서십을 계약을 했다고 하고 자 그럼 일단 리즈 대 토트넘 경기의 리뷰를 이제 프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리즈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좀 아니긴 합니다. 네, 중위권 근처에 있어요. 근데 승격팀이 이 정도로 올라온 건 대단한 일이긴 하죠. 그럼요. 네, 일단 중위권에 지금 순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위, 승점 47점이고 이번 토트넘전을 리즈가 이기면 9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리즈가 경쟁하고 있는 팀 있죠. 아스날이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딱 네. 순위가 거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좀 못 이기는 시점들이 있었고 부상자들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승점 관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 순위를 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있어서는 좀 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지 않나. 방어 중. 네, 그죠? 네. 그런 최근에 생각입니다. 무패도 했었으니까 물론 직전에 브라이튼전에 깨졌지만 그래서 지금 토트넘하고의 승점 차를 비교해보면 9점 차입니다. 예. 아무래도 유럽 클럽 대항전은 지금 리즈가 쉽지는 않다. 산술적으로 불가하진 않은데 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10위권 이내로 마치는 게 어쨌든 올 시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최근 기세를 보면 5경기 2승 2무 1패 6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그때가 좋았어. 브라이튼전이 제가 볼 땐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의 중위권 팀들은 동기부여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 잔류 강등과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유럽 대항전을 가기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단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하자라는 느낌이니까. 경기도 3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이러면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4경기 남았구나. 4경기죠. 3호, 36, 37, 38 4경기 남았는데 이러면은 이쯤 되면 이제 유로 신경 쓰고 선수들도 왜냐하면 부상을 안 당해야 그렇죠. 되잖아. 유로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또 그죠. 이제 다른 팀 뭐 이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있고.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리즈 유나이티드의 좋은 선수들은 분명히 오퍼가 오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 타이밍쯤에는 비교적 선수들이 경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가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역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광인 비엘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비엘사의 전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유망주들 그러니까 로버츠랑 이 포베다 선수가 약간 아쉬워요. 예. 솔직히 아쉬운데 저는 타일러 로버츠가 이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공미에 나왔을 때 역시 클릭을 하거나 이런 선수들이 폼이 좀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원래 공미가 아니다 보니까 전방으로 푹푹 찔러주는 패스들이 좀 덜 나와서 그죠. 약간은 창의성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유망주들의 무서운 점은 주원이 형 특히 잘 아실 텐데 어린 선수들이 기세 타면 예측 불허의 아우, 플레이 나오잖아요. 강력하죠. 네. 리즈는 그런 한 방을 좀 가지고 있고 어쨌든 최근 기세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6경기 무패였다가 이제 1패를 당한 거고 최근 2경기가 무득점인 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최근 6경기 무실점 1경기뿐인 것도 아쉽지만 최근 홈 4경기 무패입니다. 무승부가 많긴 해. 네, 그래도 어쨌든 홈에서 지지 않는다는 네. 것, 이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요. 토트넘하고의 맞대결 기록을 비교해보면 리즈가 열세죠. 32승 29무 37패. 프리미어리그 전적도 열세. 최근 5번의 맞대결도 1승 1무 3패로 열세고요. 직전 맞대결이 올해 초에 열렸는데 케인, 손흥민, 토비에게 실점을 하면서 0대3으로 리즈는 패한 바가 있습니다. 되게 리즈가 어쨌든 공격을 할 때는 이 팀이 어떻게 보면 남자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이제 중반에서는 승패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승부가 거의 없었던 그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스타일을 만나면 도전할 수 있죠. 뒷공간을 좀 많이 네. 이제 노출하면서 그쵸. 네, 힘들 수가 있죠. 워낙에 네. 극과 극인 팀의 맞아요.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합니다. 일단 라인업에서의 어떤 변수들을 좀 찾아보면 하피냐가 지금 부상 의심 단계예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들에서 리즈의 어떤 어려운 점을 본다면 주요 선수들이 못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리암 쿠퍼도 그랬고 하피냐도 그랬고 로드리고도 그랬고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면서 제대로 된 스쿼드를 구성하기조차도 좀 어려웠습니다. 하피냐는 브라이튼전 직전까지만 해도 핏이 괜찮다고 했는데 일단 명단에는 안 들었어요. 근데 아마 핏이 괜찮다는 게 일주일 전에 올라왔던 걸로 봐서는 그러면 좀 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엔 넓게 본다면 가능할 것 같고 예. 이번 토트넘전의 리즈 특이점은 센터백 리안 쿠퍼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쿠퍼가 중요합니다. 네, 맨시티전에 퇴장을 당해서 최근 3경기를 못 나왔다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니까요. 아마 쿠퍼가 포함된 채로 센터백의 재편이 일어나고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예상 베스트 레벨. 예상 라인업. 워낙 비엘사 감독은 주전들을 많이 믿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 스몰 스쿼드를 추구하고 전술 본인의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리즈는 이 라인업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때 이 팀의 포메이션은 3-3-1-3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일단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 2명 그리고 오른쪽 풀백 아일링이 같이 센터백처럼 내려와서 후방에 3명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드 정말 주가가 높은 선수죠. 캘빈 필립스. 그리고 캘빈이나 칼빈이나 우리가 발음은 또 그걸로 이제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냥 그냥 했었죠. 가만 안 네. 두죠. 가르치려고 들면. 네. 혼나겠네요. 예. 어쨌든. 아무튼 네. 근데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예요. 네. 정말로 좋은 선수입니다. 아마 유로 잉글랜드 대표팀 어. 이번에 미드필드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이런 봐요.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뽑히면 정말 뭐랄까 팀에 도움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어우, 있습니다. 그치. 이름 물론 이제 지금은 워낙 유명한 선수가 됐지만 그래도 되게 슈퍼스타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뛰면서 빡 올라오죠. 네. 요즘에 4-2-3-1을 많이 쓰니까 아마 라이스랑 필립스 데클란 라이스랑 네. 캘빈 필립스면 중앙에서의 어떤 활동량이나 장악력은 충분히 보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핸더슨이 또 요즘 부상 이슈가 있으니까 예. 아마 이 둘이 좀 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칼빈 필립스와 마찬가지로 중명의 중앙 미드필드들이 옆에 서는 형태로 3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칸 내려와서 3백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올라가고 하나가. 그렇죠. 네. 그리고 윗선에는 공격형 미드필드. 최근에는 타일러 로버츠가 이쪽을 많이 서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클레어가 이 자리를 뛸 수도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최전방 3톱은 정말 넓게 서 있어요. 폭을 벌리는 형태를 3톱이 담당하면서 3-3-1-3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되는 편이죠. 네. 어쨌든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프레스를 세게 걸고 맨투맨에 가까운 거의 모든 선수들이 1대1을 대응시킬 정도로 압박을 강하게 걸고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재밌다. 아마 스폰서십을 한 스포탑 입장에서도 이런 경기를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스폰서를 했는데 경기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아휴 또 애매하거든. 그죠? 네, 근데 리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승격팀이 이 정도의 순위를 내는 것도 되게 그럼요. 좋은데 그 와중에 본인들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정도 순위 유지한 거잖아요. 이거는 승격팀이 이 정도의 순위는 거의 뭐 기분상으로는 챔스권 간 느낌. 굉장히 좋죠. 왜냐면 잘려도 땡큐. 네, 그럼요. 그리고 이 정도로 국내 팬한테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 그냥 축구의 재미 하나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재밌으니까 맨시티 고전하고 막 이런 팀 이거 보면 와 재밌다. 그쵸. 그래서 이 경기를 꼭 챙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토트넘의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경기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분명히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뭐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거 토트넘도 불안정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긴 게 사실 강등이 확정된 그렇지. 셰필드였기 때문에 리즈랑 붙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손흥민도 최근에 또 득점을 했고 그죠. 또 베일 케인의 어떤 그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그냥 골 들어가면 이쪽도 넣고 이쪽이 넣으면 저쪽도 넣고 이런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리즈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하. 이 부분을 살펴보면 후방 빌드업이 원래 발밑 좋은 후방 3명 그리고 미드필드 3명을 세워서 3-3의 구조로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빌드업이 삐걱대고 있어요. 왜냐면 왼쪽 풀백 알리오스키가
드리블과 패스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에서의 빌드업을 이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 윙에 있는 해리슨도 침투가 좋지 기본적으로 해리슨이 패스로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정확도가 아쉬움이 있거든요. 리즈 팬들은 이제 해리슨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죠. 약간 애증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왼쪽 라인에서 팀의 전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표적 삼아서 강하게 압박을 걸면 리즈가 은근 빌드업에서 흔들릴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가 클레어는 최근에 부진하고 타일러 로버츠는 아쉬움이 공격수 있고. 출신이라 연결고리 역할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공격형 미드필드가 역할을 못 해주게 되면 좌우 측면 의존증이 심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공미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측면으로 빠지죠 공이. 이쪽에 선수가 없으니까 종인이 형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말발굽 빌더 U자. 예, U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의 또 단점은 공중볼에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백도 항상 불안점이 있어서 토트넘에는 해리케인이 있죠. 그렇죠. 분명 이거는 큰 변수가 불안함이 있죠. 될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인 방어의 단점 아무래도 워낙 상대에게 바짝 붙어서 1대1로 수비가 대인 방어를 하기 때문에 1대1 싸움에서 뚫려버리면 제껴지면 뒤에 공간이야. 네, 그럼 바로 수적 열세예요. 이런 불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트넘전에서 이 포인트를 따져보면 재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토트넘이 최근에 좀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압박이 강할 시에 예. 리즈 유나이티드의 빌드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메이슨 감독 대행이 오고서는 압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라이언 메이슨은 어쨌든 포체티노와 같이 이 생활을 했었잖아요. 옛날 그 느낌이 있죠. 근데 포체티노는 전방의 스프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해리케인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공중볼, 세트피스 이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즘에 이따 또 형철이 체크해주겠지만 디에고 요렌테가 전반기 내내 병원에만 댕기다가 돌아와서는 역시 이 선수가 왜 리즈가 데려왔는지를 좀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왜 스페인 대표팀 멤버인가 맞아요.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발빠른 이선을 주의할 것이에요. 지난번 맞대결 때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기본적으로 1대1 대인 수비를 리즈 수비가 하기 때문에 1대1에서 제쳐지면 항상 뒤를 내준다. 손흥민, 가레스 베일은 또 셰필드전에 해트트릭을 했으니까 좋으니까. 발빠른 이선들을 리즈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수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토트넘 쪽에서는 소니 그리고 케인, 베일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레길런이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지금 계속 이슈란 말이야. 네.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토트넘이 그렇다면 리즈 쪽에서는 수비에서는 역시 디에고 렌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리버풀전 또 동점골도 넣었죠. 맞아요. 중요할 때 한 방을 좀 해주고 있고 칼빈 필립스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 네. 최고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니까 칼빈 필립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에이스는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하피냐. 하피냐. 네. 네. 하피냐 플러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본다면 미드필더의 위치에 있는 공격수죠. 패트릭 벤포드. 네. 빅찬 스미스의 왕입니다. 근데 근데 그만큼 기회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육각형이에요. 아 그래. 진짜 좋은 툴을 가지고 있어. 공중포도 뭐 잘 따주고 경합 잘해주고 연계 좋고 움직임 좋으니까 벤포드의 활약 또한 역시 주목할 포인트가 큰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일정을 봤을 때 우리가 토트넘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봤지만 역시 레스터전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경기가 있는데 리즌 일정이 좀 어떻죠? 일단 번니 원정, 소튼 원정, 웨스트리치 알비온 홈이거든요. 제가 볼 때 번니가 아직 강등권 경쟁 중이라 동기부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 경기는 좀 변수가 있어 보이고 물론 사실 지금 느낌은 강등 팀이 좀 정해진 느낌이긴 해요. 풀럼이 좀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뉴캐슬이 훅 올라가면서 풀럼, 웨스트리치 알비온 두 팀이 좀 어려워. 승점 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마 최종전 웨스트리치 알비온전 때는 이미 강등권 팀은 확정됐을 그랬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커서 커요. 리즈 일정이 굳이 순위로 따지자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아. 아니지만 바로 다음 상대인 번니는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까 형이 유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실 있고 이 매력적인 팀들에서 진짜 그 유로에서 스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즈에도 유로 본선 참가 직전 혹은 참가가 유력한 뭐 이런 선수들이 제법 있는데 출전 유력한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을 잡았던 북마케도니아. 아 예. 일단 알리우스키 선수가 있죠. 알리오스키 딱 보면 하얗게 금발로 빡 해서 눈이 바로 가요. 예. 계약 해지가 아마 머지 않았어요. 마이오가 딱 지금 올 시즌까지여서. 근데 아직은 리즈 선수고 유로에서도 이제 리즈 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칼빈 필립스. 패스워크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디에고 요렌테와 로드리고도 스페인 대표팀. 네, 스페인 대표팀을 꾸준히 발탁이 되어왔던 선수고 폴란드 대표팀의 클리우는 중원에서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독일의 로빈 코흐. 로빈 코흐. 예. 로빈 코흐 예전에 주원이 한번도 찍었던 적이 있었죠. 독일 대표팀 얘기하면서. 예. 예 이러면서. 예, 하면서. 네, 근데 레브 감독이 진짜 계속 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출전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선수들, 아직 가능성이 반반인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타일러 로버츠, 웨일스 대표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로버츠가 근데 지금 폼이 좀 긴가민가한 아쉬움은 좀 있고요. 패트릭 벤포드, 잉글랜드가 의외로 앞에 포워드 중에 되게 세. 해리케인은 당연하고 예. 백업 자리를 얼마 전에 와킨스가 실험받았는데 올리 와킨스. 와킨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야, 와킨스는 또 리버풀 상대로 해트트릭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뭐 대단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활약을 예. 했죠. 7골 넣고 막. 예, 그래서 벤포드는 일단 조금 도전을 해야 되는. 근데 유력해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리안 쿠퍼, 스코틀랜드의 센터백 지금 이 자리 경쟁 중이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모두 뽑히게 되면 리즈 선수 간 유로 본선 맞대결도 가능하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D조에 필립스와 벤포드의 잉글랜드, 그리고 리암 쿠퍼의 스코틀랜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2조에 스페인 대표팀의 디에고 요렌테와 로드리고, 그리고 독일의 폴란드의 이제 클레어 선수, 이렇게 두 국가가 맞붙을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프리뷰를 살펴봤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리즈의 메인 스폰서인 스포탑 SNS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포탑 헷갈리시죠 이거? 언더바. 밑에 그 선 하나 긋고요. 예. 네, KR 언더바예요. 스보탑 SBOTOP 언더바 KR. 네. 자, 스보탑과 함께 그리고 이스타 TV와 함께 리즈 대 토트넘 경기 요거 프리뷰 보시고 경기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